다음은 이제 수련 문제예요. 사실은 많이들 욕을 먹는 게 이제 이것 때문인데 수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 수련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뭔가 수련을 받아야 되나 그거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사나 뭐 슈퍼바이저들 보기에 굳이 수련을 병원에서 이렇게 막 교육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약간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수련은 우리에겐 중요한데 남들에게도 중요하냐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건데 그 많은 재원을 사실은 병원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래, 임상심리 수련을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으나 뭐 그럴 리 없잖아요, 사실. 남의 자식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상황의 열악함이 거기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이라 써놓고 사실은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련 자체에 대한 사실은 비용이 전혀 이제 자체적으로 책임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서 지원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많은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수련에서의 열악함은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병원이나 의료계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키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련해서 한 가지 진짜 정신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애들 우리 자식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키운다라는 그 관점에서 뭘 생각을 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진짜. 그래서 뭐 일부 열심히 하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 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심히 존재감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래, 심리실은 역시 있어야 되겠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 그런가 하면 심리실 왜 있어야 되지? 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혹시 뭐 수련에 대해서 좀 느끼시거나 들어보신 이런 게 문제다라는 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수련 자리가 별로 없어서 경쟁률도 너무 높고 또 네. 찾기도 힘들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친 경쟁률이죠. 네, 올해도 우리 졸업생들이 참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뭐 비교적 선방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100%가 가야지. 뭐 전국 경쟁이 무슨 뭐 5대1이라는데 10대1이라는데 그러면 뭐 한 명만 가도 선방하냐? 뭐 그런 통계적인 얘기는 사실 관심 없고요. 다 가야죠. 여기를 지금 임상심리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수련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인증제 그리고 숫자를 줄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도 나갈 자리 보면서 사람을 뽑자는 거죠. 아니 애들을 그냥 뽑아놓고서 무책임하게 얘들을 저기다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살아라라고. 그거는 되게 교육자로서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을 되게 조금 뽑는 이유도 과연 우리 연구실에서 100% 나갈 수 있으려면 학생 몇 명이 적절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수련 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되게 크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수련을 더 확장해야 된다, 여기저기로.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확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지위와 처우에서 수련을 받을까인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또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귀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귀한 일을 하고 산다라는 좀 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젊을 때는
좀 뭐 없이 지내도 되고 뭐 열정 뭐 좀 전 대한민국이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정 페이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애들이 대접받고 자라요. 되게 나라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주변에서 신경 써서 학교에서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외국의 명문대학 갔을 때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회관 같은데 너무 고가의 가구나 이런 되게 좋은 장비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 학생회관이 뭐라고 거기 돈을 쓰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학생 식당, 학생회관 너무 뭐 럭셔리. 자 스탠포드 이런 데 가면 너무 좋거든요 학생 식당이. 여기 호텔 리조트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육에서 애들을 너무 싸게 적당히 그렇게 대우하고 키우다 보니까 더 그렇게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는 인재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의 수련을 더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인데 만약 그게 아니다. 처우가 더 열악하다. 그런 자리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제가 다닐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페이를 받고 자라긴 했지만 늘 항상 되게 저 자신에게 되게 늘 좋은 걸 주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왔거든요. 일단은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변 내 윗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크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육 환경도 수련 환경도 되게 좋았으면 좋겠다. 좀 어디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자랑할 수 있는 나 임상심리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수련을 늘리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혹시 또 수련 관련해서 혹시 들어보신 주변에서 저는 들었던 게 그 대학원에서 이제 심리 평가를 배울 때 뭐 로샤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은 로샤 같은 시간이 많이 드는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이랑 수련에서 하는 과정이랑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것은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로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로샤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의사들이 잘 안 보죠. 네, 그게 사실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년층. 예, 어르신 의사분들은 늘 그 눈에 익어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확실히 제 또래거나 그보다 더 젊은 사실 제 약간 위부터도 이미 사실은 70세대부터도 투사법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환자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써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반영되는 게 없는 거죠. 진료에서의 그렇게 정보로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의료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도 떨어져 돈도 얼마 못 벌어 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더 현장의 니즈에 맞으면서도 좀 우리의 수입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평가를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발도 해야 되고 그걸 대학원 때부터 수련 때부터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수련을 정비하고 내실화하면서 꼭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그래도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수련을 꼭 받으시기를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회도 꼭 그렇게 어떤 거랑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또 되게 양질의 교육, 또 슈퍼바이저도 항상 스스로 좀 깨어 있어서 좀 미래를 보면서 이 수련생들은 내가 하던 일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의 병원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트렌드를 봐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수련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 안데르센 덴마크의 마이크로 브랜드고요.
예, 어바웃 빈티지 스코브 안데르센 브랜드의 한강 에디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푸른 빛이 나는데 예쁘다. 이게 이제 한강에 나갔을 때 한강물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 톤을 살렸다고 해요. 네, 뭐 항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이제 비슷하게 스위스의 오리스라는 브랜드도 한강 에디션을 내놓긴 했어요. 요즘 한국 남자들이 워낙 시계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녹색으로 만들었어요, 다이얼을. 그러니까 되게 녹조 느낌이 나서 썩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푸른 빛을 은은하게 잘 잡아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다이버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육중한 되게 기계를 찼다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그냥 귀여운 막 액세서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요. 특히 나일론 나토의 강점은 옷과 매칭 너무 좋죠. 옷 색깔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줄을 사면 되거든요. 지금 단가도 얼마 안 되고 심지어 장착도 되게 쉬워요. 그냥 집어넣어서 딱 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면으로서 되게 패션 아이템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도전하는 우리 임상심리학회,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사회 주류가 아니지만 4, 50년 이 짓을 해놓고도 아직 주류가 아닌데 정말 이제야말로 좀 정신 차리고 도전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좀 역시 도전하고 있는, 요즘 특히 이제 이 스칸디나비아 쪽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되게 반응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원래 북유럽 하면 디자인이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되게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이 강점과 국가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좀 이 시장에서 뭔가 틈새를 잡아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저도 응원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이걸 논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되게 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걸 기념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임상심리학계 무궁한 발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만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